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19년도 우리 2회 전기기사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4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41번 보시면 단상변압계 병렬운전 시 요구사항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우리 단상변압계 병렬운전 조건, 일단 단상과 삼상이 있는데 그걸 통틀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병렬운전 조건은 일단 극성과 권수비와 단자전압이 일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간단하게만 한번 적어 볼게요. 변압계 병렬운전 조건이 나오면 우리 이제 사실은 뭐 직류기가 됐든 동기기가 됐든 변압기가 됐든 병렬운전 조건이 나오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일단 보기에 용량과 출력이 있으면, 무조건 답이다 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이제 극성, 그 다음에 이제 권수비, 그 다음에 단자 전압이 일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권수비, 극성, 단자 전압은 이제 다 우리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순환 전류와 관련이 있겠고요. 그래서 그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면 권선이 이제 가열, 소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자, 임피던스가 이제 불일치가 됐다 그러면 전류에 차가 생기죠. 한쪽엔 전류가 많이 흐를 것이고 한쪽엔 전류가 적게 흐르니까 그 두 개의 변압기 사이에 전류 차이에서 순환 전류가 역시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과 X의 B가 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 B가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임피던스의 하나의 크기가 A 변압기가 있고 B 변압기가 있는데 우리 3 플러스 예를 들어서 4가 있고요. 하나는 4 플러스 J의 3이 있어요. 복소수 형태로 나타냈을 때 그럼 이제 크기는 같죠. 3, 4, 5, 4, 3, 5니까. 근데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위상이 달라지죠. 그 위상차로 인해서 역시 순환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가 일치가 돼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상회전 방향 및 각 변이가 일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회전 방향은 이제 삼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 변이는 이제 위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상회전이나 어떤 위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조건은 이제 단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삼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요구사항은 이제 단상, 삼상 구별할 필요가 없고요. 조건에 보시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용량과 출력이 무조건 답이다. 그래서 이제 2번에 보시면 출력이 있으니까 굳이 단상과 삼상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조건이 아닌 거 나오면 용량, 출력이 답이라고 했으니까요. 2번에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번. 요 문제도 여러분들 숫자 변하지 않고, 숫자가 아니라 이제 내용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더 신기한 거는 보기에도 답이 변해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위치가 바뀌어서 나온 적이 없다는 얘기야. 요 문제는요, 무조건 답이 몇 번이냐면 1번이에요, 1번. 요 문제 제가 설명해드리면, 유도전동기는 이제 동기전동기를 기동시킬 수가 있죠. 우리 실제로 동기전동기는 별도의 기동장치가 있는 그 유도전동기로 동기전동기를 기동시키는 기동전동기법이라는 게 있고요. 스스로 기동하는 자기동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도기로 동기전동기를 기동한다고 문제 조건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기동전동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유도전동기의 극수, 그 다음에 이제 동기전동기의 극수보다 이극을 적게 사용하는 이유를 물어본 건데, 우리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유도전동기가 동기기를 회전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기동을 시킨다 그러면 속도가 같으면 기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기기의 극수,
ns는 p분의 120f 동기 속도 공식에서 극수를 2극 적게 하면 그 속도가 유도기의 회전수가 더 빨리 돌면서 동기 전동기를 회전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기동 전동기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극수를 2극 적게 해야만 유도기가 더 빨리 회전하면서 동기 전동기를 회전시킬 수가 있는데, 그때의 속도차가 얼마만큼이냐면, 자 보세요. 자, 회전자의 속도 공식이 여러분들 1-s의 자 ns인데, 자 이걸 분배 법칙 적용하면 자 이렇게 되죠. 자 ns 자 마이너스 자 sns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회전자 속도 공식이, 자 얘가 없으면 이제 속도가 같은데, 자 얘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속도 차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속도 차가 회전자의 속도가 동기 속도에 비해서 자 이만큼이 느리다라는 뜻입니다. SNS만큼 느리다. 그래서 극수 2극을 적게 하면 이만큼의 속도 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회전자의 속도가 동기 속도보다 자 더, 그쵸? 회전자의 속도는 동기 속도에 비해서 SNS만큼 느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유도기가 동기 전동기를 이제 기동시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SNS만큼 늦기 때문에 자, 이극만큼 적게 해야만 속도를 더 빨리 회전시키면서 그 기동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값만큼 느리다라는 표현이죠. 같은 극수의 유도 전동기는 동기 속도보다 SNS만큼 늦기 때문에 극수를 이극만큼 적게 하면 그 n값이 더 빨리 회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기 전동기를 기동시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답이라고 써놓고요. 항상 보기의 위치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자 1번으로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갈게요. 동기발전기 회전계좌형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이유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우리 동기기는 일단 두 가지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Y결선을 한다는 얘기고요. 중성점 접지 방식을 쓰기 때문에 Y결선을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회전계좌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회전계좌형을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계좌는 기계적으로 뭐 튼튼하고 철 성분이 많아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직류의 저전압을 인가하기 때문에 자속을 만들 때 손실이 작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선 자체가 복잡하지가 않겠죠. 그냥 직류 전압, 건성 코일만 감아서 자속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 그런 이유가 있는데, 관련이 없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기전력의 파형 개선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자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1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으로 고조파를 제거해서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하는 건 권선법하고 관련이 있지, 우리 실제 그 회전 계좌형을 쓴다라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고조파를 제거해서 파형을 개선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단절권과 이제 분포권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자, 답은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4번은 이제 아래쪽에다가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삼성 동기발전기에 매극매상의 슬로스를 3이라고 했을 때 분포권 계수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이 분포권 계수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분포권 계수는 제가 몇 번 이제 기출문제에서 많이 풀어드렸는데, 항상 이제 분포는 나누는 거잖아요. 코일을 갖다 나눠서 갖는 건데, 그래서 매극매상의 슬로스가 이제 2개 이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우리 공식이 이제 이렇게 사이판으로 여러분들 좀 암기를 자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도 사이판이 또 한 번 들어갑니다. 분포권이니까 자 아래쪽에 한 번, 위쪽에 한 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상수가 들어갑니다. 자, 사이판을 가는데 외로운 거야. 그래서 이제 상수를 데려가는 거죠. 친구 중에 상수란 이름을 가진 친구는 한 명씩 다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상수를 데려가는 거예요. 자, 이때 M이 이제 실제 여러분들 상수인데, 친구 이름의 상수가 아니고요, 삼상의 상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삼상이에요, 삼상. 우리 동기발전기는 이제 무조건 Y결선, 삼상을 의미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행사를 끼고 가는데, 자, 어떤 여행사냐면 여행사, Q라는 여행사를 끌고 갑니다. 자, 이제 Q가 매극 매상당, 자, 매상당의 자, 슬로스를 의미합니다. 자, 한극 한상당의 슬로스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값을 자,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공식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 슬로스를 상수, 삼상으로 나누면 한 상이 나오는 거죠. 매상. 그 다음에 이제 극수로 나누면 매극, 한극 한상당의 슬로스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PM분의 S로 구할 수도 있다. 지금은 좋죠. 자, 그럼 이걸 이제 구하면 이 분포권 계수는
항상 계산 문제가 나오면 분자의 값은 항상 2분의 1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자, 항상 우리 동기는 3상이니까, 자, 6분의 파이죠. 자, 3을 넣으면, 그럼 6분의 파이는 30도, 사인 30은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갖다 넣으시면 되는데, 상수는 3상 줬고요. 매근매 상당수로 쓸 때 역시 3이라고 줬어요. 그럼 3 사인.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분모 곱하면 3이 6에다가 6, 3, 18. 자, 18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m도 3이고, 자, q도 3이니까, 그렇죠. 3, 3은 9, 2, 18.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하면, 자, 6 사인 파이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요걸 누르면 0.96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분수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소수점 형태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씩은 눌러 보셔야 됩니다. 자,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인데, 참고적으로 이 문제도 기출문제에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데 숫자가 안 바뀌고 똑같이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답이, 자, 지금 3번인데 3번이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나왔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 그 3상에 3자가 있고요. 매근매상당 슬로수도 3인데 답이 3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45번. 자, 변압계 누설 리액턴스를 나타내는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N은 권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자기학 시간에도 나오는데, 자, L분의, 우리 인덕턴스 L값 공식 중에 L분의 뮤, S, N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 L은 권수의 제곱에, 자, 비례한다. 전자 유도에 의해서, 자, 어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론이 뭐냐. 자, 권선의 우리 분할 조립. 자, 분할 조립을 해야만, 자, 뭐가 감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설 리액턴스가, 자, 감소가 되더라라는 것도 좀 참고적으로, 자,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게 답이 되겠죠. 우리 인덕턴스 값은 권수의 제곱만큼에 비해서 손실이 발생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46번 갈게요. 자, 이 46번도 여러분들 기출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특수전동기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가정용 재봉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좀 중요합니다. 소형 공구, 영사기, 치과 의료용. 이게 이제 보통 75와트. 아주 작은 소용량에 사용되는데, 여러분들 치과 가시게 되면 그 이빨을 갈 때 쓰는 전동기가 있어요. 그때 잉 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빨을 가는 게 있는데, 그때 사용되는 전동기입니다. 그 용량이 75와트 정도 됩니다. 75와트. 자, 그래서 이제 교류, 직류 양쪽에 모두에 사용되는 만능 전동기라고도 부르는데, 그게 누구냐면 단상, 직권, 정유자 전동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량도 좀 표기를 해놓으시면 좋겠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75와트 정도라고 좀 표현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47번 갈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47번 문제는 이제 계산 문제인데, 보시면 전격 전압이 220V 줬고요. 무브아시 단자 전압이 230. 자, 여러분들 무브아시 전압은 자, V0로도 쓰지만 우리 이제 기전력하고 똑같죠. 입력과 출력이 같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230V를 자, 문제 출제에서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격 출력이 40kW, 직류 분권 발전기. 그게 중요하겠네요. 분권 발전기. 밑줄 하나 걸어주시고. 계좌 저항이 22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 5V. 자, 전압 강화도 좋습니다. 전기자 저항을 물어봤네요. 자, 일단 분권 발전기 공식을 쓰면 이는 자, V 플러스, 자, 발전기는 플러스, 전동기 마이너스니까요. 자, V 플러스, 자, IA, RA 쓰시고, 전압 강화가 줬으니까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 EA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물어본 거는, 자, 요 저항 물어본 거죠. 전기자 저항. 자, 그럼 이항하면 됩니다. 자, 그럼 RA는, 자, 곱하기니까 넘어가면 나누기. 자, 밑으로 내려올 거고요. 자, 넘어가면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E 마이너스 V, 마이너스, 자, EA가 되겠습니다. 전압 강화. 자, 이제 갖다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기전력은 아까 요거 230V. 자, 제가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거고요. 자, 마이너스. 자, 부하를 걸었을 때 단자 전압, 전격 전압이 220. 그 다음에 전압 강화를 줬는데 전압 강화가 5V입니다. 자, 그러면 IA가 이제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IA는 구하셔야 돼요. 자, 옆에서 이제 구해볼게요. IA는 분권이니까,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그렇죠. 나눠진 전류를 합치면 전체 전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I는 V분의 P가 될 거고요. 자, 플러스 IF는 자, RF분의 V로 자,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갖다 넣어볼 건데, V가 자, 220 줬고요. 단자 전압, 전격 전압. 그 다음에 이제 P가 40kg.
자, 10의 3승이 되겠죠? 킬로니까. 자, 플러스. 자, 아랫부분의 V인데, 자, 그 계좌 저항을 갖다가 지금 문제 조건에 보시면, 없어요. 아, 22옴을 줬네, 22옴. 좋네, 22옴. 자, 거기 끝에 있습니다. 자, 갖다 집어 넣을게요, 22옴. 자, 그 다음에 이제 V가 220V. 끝에 숨겨져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누르면 여러분들 얼마 나오냐면, 191.8 암페어. 여러분들 눌러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여기다 이제 넣으시면 돼요. 자, 191.8 암페어. 자, 이걸 눌렀을 때 전기자 전류의 값 넣었을 때 이제 전기자 저항이 되는 거죠. 자, 최종 결론. 전기자 저항 값이 얼마 나오냐면 0.0 자, 26옴 정도가 나옵니다. 저항의 단위 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답 찾으시면 1번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8번. 여러분들 48번은 제가 옆에다가 적어 드릴게요. 자, 48번 문제는 아주 간단한 건데, 전력용 변압기에서 1차의 정연파 전압을 인가하고요. 1차의 정연파 전압을 인가하고 2차의 정연파 전압이 6이 됐대요. 자, 1차에 흘러 들어가는 여자 전류는 기본파 전류에 몇 고조파 전류가 포함되느냐. 우리 항상 이제 기본적으로 고조파가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에 이제 포함되는 고조파가 우리 3고조파가 되겠죠. 그래서 그 3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델타 결선을 하는 거죠. 우리 순환 통로가 있으면 제거가 되기 때문에 Y 결선은 제거가 안 되고. 자, 그래서 이제 3고조파가 항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포함되어 있는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3고조파. 정답. 자, 2번으로 마킹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9번이 있는데, 자, 저쪽 이동해서, 자, 보겠습니다. 자, 4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쪽에서는, 많이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이 계산 문제가. 자, 근데 이제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스텝각이 2도 줬죠. 스텝각. 그 스태핑 모터가 나왔는데 이 스태핑 모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펄스, 그 스태핑 전동기 모터는 펄스의 신호에 따라서 신호만큼에 비례해서 펄스 신호에 비례해서 일정 각도만큼 회전하는 전동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펄스 신호를 주면 그 펄스 신호에 따라서 그 각도만큼 이동을 합니다. 전동기가. 자, 스텝각이 2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 펄스당 회전 각도가 2도라는 얘기입니다. 한 펄스 신호당 각이 2도만큼 회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그 스태핑 주파수가 1800 ppс 줬는데 그 pps의 단위가 철자가 뭐냐면 펄스 퍼 세컨드입니다. 그래서 1초당 펄스를 의미하는데 1초에 펄스의 신호가 1800번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은 실질적으로 1펄스당 회전각이 아까 2도라고 했고요. 그 스태핑 주파수가 1800 pps를 줬으니까 1초당 1800을 줬다. 그러면 각도는 두 개를 곱하면 전체 각이 이동각이 나오겠죠. 그게 얼마냐면 이제 3600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 시험 문제 지금 물어본 거는 속도를 물어본 거잖아요. RPS. 그러니까 초당 회전수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적어드리면 자, 이 스태핑 모터의 초당 회전수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자, 1800 신호를 펄스 신호를 1초에 1800을 준 거잖아요. 근데 그 펄스 신호당 회전각이 2도니까 2도만큼 움직였으니까 이걸 곱하면 3600도만큼에 대해서 회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 바퀴는 360도니까 그걸 나눠주시게 되면 1초의 회전수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두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0rps가 되겠죠. 그래서 1초에 10번. 그러니까 초당 회전수가 1초에 10바퀴를 회전한다. 10회전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바퀴가 360도고요. 근데 이제 그 1펄스당 2도만큼 회전을 하는 거고, 근데 실제 1800, 1초에 1800의 신호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곱하면 되는데 그거를 360으로 나누면 회전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10회전을 한다 1초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답이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 문제. 자, 변압기에 사용되는 변압기 외에 구비 조건을 틀린 거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절연유잖아요. 변압기 이제 절연유에 자, 구비 조건이 이제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가 절연 내력이 커야 되겠죠. 절연 내력이 커야 되고요.
자, 우리 이제 절연 내력 시험 전압 전설 시간에도 이제 하는데 전압을 걸어가지고 얼마만큼 이제 연속 10분간 걸어서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험 전압이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니까 당연히 크면 클수록 좋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점도가 낮아야 되겠죠. 점성이라고 하는데 점도가 이제 낮을 것. 점도가 높아버리면 이제 고체 상태가 되니까요. 침식 작용이 발생되고 이제 열이 올라갑니다. 발생되는 열이 이제 점점 증가하겠죠. 그래서 절연 내력이 떨어지고 이제 나중에는 운전을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 인화점, 불이 붙는 점인데 인화점이 높아야 되고요. 항상 이제 이것도 이제 시험에 우리 잘 나오는데 이 네 가지 조건만 좀 잘 보시면 돼요. 자, 불이 붙는 점.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점, 응고점이 되겠죠. 응고점은 낮을수록 좋겠죠. 낮은 온도에서도 이제 항상 견뎌야 되고요. 이제 겨울철, 이건 여름철 쉽게 얘기하면 높은 온도에서도 이제 견뎌야 되니까 높을수록 좋고 낮을수록 좋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점도가 낮아야 되는지 높다고 했으니까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51번. 아주 많이 출제가 되는 단골 손님이 되겠죠. 우리 동기발전기의 우리 병렬운전 조건 되겠습니다. 자, 51번은 위상차가 생기면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중 위상차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가 물어봤는데 우리 동기발전기에 자, 조건만 제가 적어드리면 자, 아까 이제 변압기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조건이 아닌 거 나오면 이제 용량 출력은 항상 따라온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외우는 방법을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을 건데 키위즈 곱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자, 기전력에 자, 크기가 같아야 되고요. 자, 같지 않으면 항상 이제 우리 그 코일에 이제 그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크기에 차이서 순환 전류가. 그래서 이제 무효 순환 전류가 자, 발생이 되는 거죠. 무효 순환 전류, 무효 횡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 위상이 같아야 되고요. 자, 위상이 같지 않으면 자, 유효 순환 전류가 흐르는 거죠. 유효 횡류 또는 이제 동기화 전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주파수가 같아야 되겠죠. 자, 우리 주파수가 같지 않으면 자, 우리 난조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방지법은 자, 제동건선. 자, 네 번째가 자, 파형이 자, 같아야 되고요. 자, 이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세요. 파형이 같지 않으면 자, 고주파 순환 전류가 흘러요. 고주파 순환 전류가 이제 발생하더라. 자,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가 상회전 방향이 일치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상회전 방향, 그러니까 A상, B상, C상이 자, 뭐 두 대의 동기 발전기가 있을 때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되는 거죠. 역상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섯 가지. 그래서 키, 위, 주, 고는 방향, 네, 파. 그래서 키위주고 파로 기억을 하시면 쉽게 외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은 그 위상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유효순환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제 3번 되겠죠. 가장 쉽게 기억하시는 방법은 이 위상이 코사인 세타잖아요. 근데 편법인데, 자, 위상이 이제 달라지면 코사인이 변하니까, 우리 유효분하고 관련있는 게 코사인이죠. 무효분하고 관련있는 건 사인이고, 그래서 이제 코사인이 변한다. 즉, 유효순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2번이요. 자, 52번을 보시게 되면, 자, 직류발전기의 외부 특성 목선에서 나타나는 관계 물어봤는데, 자, 요거, 우리 직류발전기의 특성 목선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네 가지를 좀 알려드리면, 자, 첫 번째가 이제, 자, 무부하 특성 목선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하 특성 목선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특성 목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외부 자, 특성
곡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험에 이제 나오는데 외우는 방법은요. 자, 전압과 전류의 관계인데 우리 계자 전류와 자, 유기기전력. 그래서 이제 계자 전류가 증가하면 기전력도 이제 증가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부하 특성 곡선은 계자 전류와 자, 부하가 걸려 있으니까 단자 전압이 온다. 무부하 시에는 V0하고 2하고 같으니까. 자, 참고로 좀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V0와 2는 같다라는 거, 무부하 시에.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내부는 이제 내부 외부 특성 곡선은 전류가 계자 전류가 아니라 부하 전류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는 발전기 기전력, 외부는 외부에서 이제 공급 전압이니까, 자, V, 공급 전압이 아니라 이제 발전기 내부니까 기전력, 외부는 부하 측이니까 발전기는 부하 측이니까 단자 전압 V,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하를 걸었을 때 전압. 자, 그래서 무부하, 부하, 내외 기억을 하시고요. IF 두 번, I 두 번, EV, EV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면 쉽게 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외우는 방법인데, 자, 지금은 외부 특성을 쓰니까 네 번째. 그러면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 그래서 이제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읽을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계자 전류, 기전력, 계자 전류, 단자 전압, 부하 전류, 기전력, 부하 전류, 단자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자, 53번. 자, 한 장 넘어가서 53번을 볼게요. 자, 53번 문제는 요 문제는요. 실제로 이제 보시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인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 풀지 마시고 모두 정답 처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문제는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나올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전항 모두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만 한번 훑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그래서 53번은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고 이제 넘어가고요. 자, 54번 문제로 볼게요. 자, 직류기에 관련된 사항으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보극은 우리 그 전압 종류의 그 역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켜가지고 전압 종류 역할을 하는 거 맞고요. 보상권선은 이제 전기자 반작용 감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기자 반작용은 주자속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전기자에서 전류가 흘러서 발생된 자속을 없애는 게 이제 반대로 감아서 전기자 그 코일 권선의 방향과 반대로 감는 게 이제 보상권선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 감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전기자 반작용 나왔는데 전기자 반작용 자체가 자속에 영향을 주니까 감자작용이 발생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자속이 말 그대로 감소하기 때문에 감자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속이 감소하면, 자, 기전력이 감소하죠. 자, 기전력이 감소하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발전기 용량도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 용량 출력이 감소가 된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보시면 전동기의 속도는 증가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볼게요. 전동기 회전수 공식이 K에다가 자, 8분의 2인데 자, K는 상수고요. 자속이 감소하면 자, 회전수는 증가가 되거든요. 그렇죠? 자속이 감소하면 회전수 증가. 근데 거기 보시면 속도가 감소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속도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자속이 감소하면 반비례니까요. 자, 그래서 자, 3번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전동기 속도가 증가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이제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55번. 자, 여러분들 55번 문제 보시면 자, 그림은 전원전압 및 주파수가 일정할 때 다상 유도 전동기의 특성을 표시하는 곡선이다. 자, 1차 전류를 나타내는 곡선은 몇 번 곡선인가 물어봤는데,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해설 보시면 조금 여러분들 복잡하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참고로 좀 그 해설에 나와 있는 1번이 토크, 2번이 1차 전류,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역률, 4번이 이제 출력이 되는 건데, 거기서 여러분들 그 지금 물어본 게 1차 전류기 때문에 1차 전류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그 저항값이, 자,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슬립의 특성에서 나오는데, 자, 0에서 이제 슬립이 1로 갈 때, 2차 저항이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R2 값이죠. 그 2차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1차 전류는 커지는 거고요. 반대로 저항이 자, 커지면
1차 전류는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곡선이 나타나는데, 요게 R2, 자, 요게 2R2, 요게 이제 3R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항이 작아질수록 이 전류값이 이제 커진다고요, 실제. 그래서 그 1차 전류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맨 위에 있는 곡선의 형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만 좀 참고적으로 자,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을 통으로 외우셔도 되겠죠. 네, 해설을 보시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6번. 자, 동기전동기의 무부하 운전 중에 부하가 걸리면 동기전동기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 우리 이제 동기속도의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속도가 항상 일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부하가 변하면 그 속도가, 부하가 많이 걸리면 속도가 감소할 거고요. 부하가 적게 걸리면 속도가 증가하는데, 다시 얘네들이 변동을 하다가 원래의 동기 속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동기기의 하나의 특성인데, 그래서 이제 동기전동기의 속도는 동기 속도와 같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속도가 중간중간에 부하에 따라서 변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동기 속도로 가게 됩니다. 원래의 속도로. 그래서 이제 동기 속도와 같다.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속도가 일정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7번. 자, 100V 10A 1500rpm 진유 분권 발전기의 밑줄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계좌 전류 2A 줬고요. 계좌 회로에는 15매 외부 저항이 삽입되어 있고, 계좌 권선의 저항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일단은 이 문제는 그림을 그려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은데, 자, 여기 이제 계좌 권선이 있죠. 자, 그리고 자, 여기에 누가 오냐면, 자, 전기자 저항이 옵니다. 전기자. 자, 원래 이제 여러분들 아시지만, 자, 분권은 계좌와 전기자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요 저항은 뭐냐면 외부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계좌 권선 외부에 15매 저항이 삽입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 두 개가 이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전압이 100V고요. 단자 전압. 자, 부하가 이렇게 이제 걸리겠죠. 실제로.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계좌 전류는 2A. 자, 병렬은 특징이 뭐예요? 전압이 같죠? 그러면, 자, 우리 V는, 자, 요 IF 적어볼게요. IF에다가, 원래 요 계좌 저항만, 이 외부 저항이 없으면, 요 계좌 저항, RF라고 하는 저항을, 자, 2개 곱하면, 여기에 100V가 뜨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얘가 100V가 나오려면,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00V가 나오려면, 여기가 100이니까 전압이 일정하면 100V란 말이야. 그러면, 자, 요게 2A니까 저항이 50ohm이죠, 50ohm. 그런데 얘가 지금 15ohm이 외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친 게 50ohm이 돼야 1을 곱해서 100V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50ohm인데 전체 저항이 여기 외부에 15ohm이 있으니까 여기 몇 ohm이 돼야 돼요? 그렇죠, 40ohm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굳이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두 개는 이제 직렬이니까 합성장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V가 100이고요. 자, 계좌 전류 2A. 자, 그럼 RF에다 자, 15ohm을 더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전체가 50이 돼야 5이 10이 되잖아요. 100V가. 그래서 이제 RF는 결론이 얼마냐? 자, 45ohm라는 거죠. 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자, 해결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자, 2번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자, 저쪽으로 갈게요. 자, 58번으로 자,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58번은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자, 50Hz 설계된 삼상 유도 전동기를 60Hz에 사용하는 경우에 단자 전압을 주파수가 일단 증가했네요. 50에서 60. 단자 전압을 110%로 높일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자, 틀린 거 물어봤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1번부터 4번까지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돼요. 자, 첫 번째는요. 철선이 불변인데 볼게요. 자, 첫 번째 1번의 철선은 PI인데 실제로 이 철선은 주파수하고는 반비례고요. 전압하고는 제곱의 비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집어 넣어 볼게요. 주파수가 자, 50에서 자, 60Hz로 변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전압은 110% 높였으니까 1.1배. 자, 제곱이죠. 자, 110%니까 1.1의 제곱. 자, 공식에 의해서.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정리했을 때 5분의 6은 얼마냐면 자, 1.2죠. 그래서 1.1의 제곱을 하면 대략 1이 나옵니다. 1.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철선은 자, 불변이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틀린 거를 찾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자 전류 물어봤는데, 자, 우리 여자 전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E는, 자, 4.44. 지금 이제 유도기니까, 자, K 오메가, 권성계수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FM 파이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뭘 따지는 거냐면, 자, 여자 전류가 결론은, 자, 우리 그 자속을 기억하시는 건데, 이 자속인데, 자속 파이는, 자, 여기 주파수 넘어가면, 자, F 분의, 자, 곱하기니까 나누기로 들어가니까 밑으로 오죠. 자, 전압, V라고 쓸게요. E가 V니 똑같은 거니까, 전압이니까. 자, F분의 이제 V가 되죠. 그럼 V는 전압은 아까 110%, 1.1이고요. 주파수는, 자, 1.2. 그렇죠? 50에서 60을 했으니까 1.2 그대로 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누르면 얼마나 오냐면 0.9배가 되죠. 그래서 0.9배로 자, 감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면 여자 전류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맞네요. 감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온도 상승 증가인데, 자, 4번부터 갈게요. 4번은 출력이 일정하면 유효전류가 감소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자, 출력 P는 간단합니다. V I잖아요. 자, 그러면 이 P가, 자, 일정할 때 I는 V분의 P죠. 자, 그럼 지금 전압이 110%로 됐죠. 1.1배. 그럼 증가하면 전류는, 자, 감소하겠죠. 출력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자, 그럼 결론은, 자, 4번에서 출력이 일정하면 유효전류 감소한다. 감소하는 거죠. 유효전류. 그렇죠? 네, 감소. 전압이 증가했으니까 출력이 일정할 때 전류 감소. 맞습니다. 그럼 뭐가 틀렸냐면, 자, 3번이 정답인데요. 3번이 결국엔 정답인데, 왜 틀렸냐면,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동기속도 공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회전자 속도 공식이 유도기가 1-S에, 자, NS인데, 자, 요 공식에서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실제로 보면 지금 그 주파수가 자, 여기에서 보면 1-S에다가 NS가 이제 P분의 여러분들 120F잖아요. 자, 주파수가 지금 증가했죠. 그럼 주파수가 증가하면 동기 속도가 자,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동기 속도가 빨라지니까 전동기 회전자 속도도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전동기의 회전수가 빨라지니까 그 전동기에 부착되어 있는 냉각팬이 있단 말이에요. 그 냉각팬의 효과가 증대되겠죠. 그러면서 냉각 효과가 커지니까 전동기의 온도 상승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자, 그래서 온도 상승이 증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주파수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주파수가 증가하면 자, 동기 속도가 더 빨라지고요. 결국엔 이제 유도 전동기의 실제 회전수가 빨라지는데 그 빨라질 때 냉각팬도 빨리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동기의 온도 상승이 감소가 돼 버리는 거죠. 증가가 아니라.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9번. 자, 직류 발전기에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으로 자, 틀린 거 물어봤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양호한 정류에 얻는 조건은 자, 우리가 원래 자, 리액턴스 전압 공식이 있어요. 자, L에다가 우리 TC분의 자, EIC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TC 정류 주기는 공식이 또 이제 안에 있는데 V분의 자, B-델타가 있죠. 자, 이 속도고요. 자, 그러면 이 리액턴스 전압이 감소가 돼야만 불꽃 삼락이 일어나지 않고 직선에 가까운 정류 곡선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리액턴스 전압이 감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2번에 리액턴스 전압이 자, 크게 할 것이라고 그랬죠.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 리액턴스 전압 무조건 작아야 정류 불량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전압이 작을수록 정류가 직선에 가까운 파형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인데 자, 내용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자, 양호한 자, 정류를 자, 얻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자, 그 첫 번째 양호한 상태의 정류를 얻는 방법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켜야 된다. 자, 그럼 뭘 설치하느냐? 자, 보극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자, 전압차를 줄여서 양호한 상태의 정류를 얻을 수가 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 얘가 감소되기 위해서는 자, 인덕턴스가 감소가 돼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정류 주기가 길어야 리액턴스 전압이 감소되죠. 정류 주기가 자, 길어야 된다. 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자, 이 속도가 느려져야죠. 속도 V. 자, 느리면 주기가 빨라지니까 주기가 이제 길어지니까 속도가 느려지면 주기가 길어지고요. 주기가 길어지면 리액턴스 전압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TC를 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도 V를 자, 느리게
회전자 속도를 느리게. 자, 다섯 번째는, 자, 우리 이제 접촉점이 큰, 자, 열에 강한 탄소, 자, 브러쉬를 설치한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탄소 브러쉬는 실제로 저항 정류의 역할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양호한 상태의 정류를 얻기 위해서는, 자, 여기 있는 보급과 탄소 브러쉬를 설치한다라는 문제도 있으니까 참고로 자,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59번의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마지막 이제 60번 문제를 자, 해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60번 문제는 자, 상전압 200V, 삼상 반파 정류회로를 줬네요. 그 SCR을 사용하여 정류 제어할 때 위상각을 6분의 파이. 자, 파이가 이제 180도니까 6으로 나누면 이제 30도가 되겠습니다. 직류전압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 삼상 반파가 있는데, 거기 이제 밑줄 하나 그시고요. 삼상 반파가 나왔을 때 1이 직류전압은 자, 1.17A 에다가 자, 코사인 알파가 되겠습니다. 삼상 전파는 1.35입니다. 1.35. 그것만 바뀌어요. 자, 그러면 1.17에다가, 자, 요 2는 이제 교류의 상전압이니까, 자, 직류전압, 요건 교류의 상전압. 자, 얼마 줬냐면 200V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어각, 코사인 30도. 6분의 파이는 30도. 자, 요걸 이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얼마 나오냐면 203V 나와요, 대략. 간단한 문제였죠.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회 문제까지 해결을 해드렸고요. 잠시 뒤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우리 기사, 올해 이제 19년도 마지막 차 3회차 문제 같이 또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